보시업과 함께하는 시방 문화야 놀자. 오늘은 그 16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시점과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 계절의 변화를 제때 알려드리지 못하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한 지 벌써 몇 주가 흘렀을 텐데요.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2020년 경자년을 최고급 옵션으로 분양해 드릴 테니 알차게 꾸며서 나만의 멋진 한 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하는 곳이 부산인데요. 1950년대 부산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나딱하모 부리고 사딱하모 교회라카이. 얼마나 불이 많이 났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요? 국제시장이며 부산역 대화재 등 큰 화재가 있고 나서 1953년 용두산에 수화예방비까지 세웠다고 하니 화재를 막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가시거든 화재 예방비를 찾아보는 즐거움을 누려보길 바라면서 제가 시작부터 부산의 소사를 잠시 풀어놓은 이유는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이 부산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독에 바치는 것이며 시인이란 시를 끝낸 순간이 아니라 시를 쓰는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시의 길이 아닐까 싶다 라고 말한 전향이 시인편을 준비했습니다. 2주 동안 시인의 시세계와 시낭송으로 채워볼 텐데요. 먼저 시인의 시 한 편 낭송으로 감상하고 시작해 볼까요? 전향이 시인의 마음의 수수밭을 부산시 낭송협회 김주연 낭송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수수밭 전향이.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리 몇 장 더 얹어 길 안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내려다 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뚝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굴의 그림자는 암처럼 있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 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뇌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낭송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잔잔하게 환해짐을 느낍니다. 낭송 잘 들었습니다. 시인은 1994년 발간된 네 번째 시집인 마음의 수수밭이 나온 뒤에야 불편했던 세상과 겨우 친해졌다고 합니다. 길 위를 나그네처럼 한없이 떠돈 뒤였다지요. 자연을 만나고 길 위를 헤맨 탓인지 형자들로부터 시들이 에너지가 넘치며 살아있다는 호평을 받게 되었고 생애 첫 문학상인 서울시 문학상도 수상했답니다. 부산 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대학 3학년이던 1965년 박두진 선생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요즘에는 등단 매체도 많고 1회 추천으로 끝나지만 그때는 등단 창구가 신춘문예와 현대문학밖에 없었고 그것도 현대문학은 3회 추천이 완료돼야 비로소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1960년대의 현대문학은 그 권위가 대단해서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인도 현대문학으로 재등단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네요. 이렇게 시방문화야 놀자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50년이 넘는 시작 활동으로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마음의 수수밭을 비롯하여 오래된 골목,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등 다수의 시집과 직소포에 들다, 나는 울지 않는 바람이다 등 다수의 산문집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문학상, 현대문학상, 공초문학상, 박두진 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했고요. 자, 이쯤에서 다시 시 한 편을 골라 낭송으로 들어볼 텐데요. 폭포소리의 완창, 시인의 직소포에 들다를 부산시 낭송협회 이규숙 회원이 풀어내는 목소리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직소포에 들다. 천냥희. 폭포 소리가 산을 깨운다. 산꽁이 놀라 뛰어오르고 솔방울이 툭 떨어진다. 다람쥐가 꼬리를 쳐드는데 오솔길이 몰래 환해진다. 와, 귀에 익은 명창의 판소리 완창이로구나. 관음산 정상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정상이란 생각이 든다. 피안이 이렇게 가깝다. 백색 정토, 나는 널 꿈꾸어 왔다. 무소유로 날아간 무소새들, 직소포의 하얀 물방울들, 환한 수궁을. 폭포 소리가 계곡을 일으킨다. 천둥 소리 같은, 우레 같은 기립박수 소리 같은 바위들이 흔들한다.
하늘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무한 천공이란 생각이 든다. 여기 와서 보니 피안이 이렇게 좋다. 나는 다시 배운다. 절창의 한 대목 그의 완창을 마음의 고요가 찾아왔나요? 직소포에 들다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온 절창이랍니다. 시인이 정현종 시인과 부부였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다 남편에 대한 환멸과 절망으로 이혼 후 10년 넘게 시를 손과 마음에서 놓고 딴짓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하네요. 시인이 홀로 먹는 밥은 차고 밥이 찬 만큼 삶은 늘 시리고 버거웠으며 상처는 자주 덧났답니다. 모교인 이대 앞에서 의상실을 경영하며 죽을 결심도 수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부부관계란 모름지기 그들만이 아는 일이겠지요. 오랜 기간 혼자 살며 수군대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남에게 그 진실의 내막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다 우연히 전북 부안의 내소사 근처 직소 폭포를 찾았고 그곳에서 위에서 아래로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를 보면서 죽을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걸 깨우치고 돌아왔답니다. 세월이 흘러 상처가 아물자 그 자리에 옹이가 생겼고 다시 시에 매달렸다고 하네요. 오래도록 혼자였던 삶을 오로지 책을 쓰고 시를 읽는 수행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식구는 무르지 않고 매듭진 자리처럼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맵고 짜기 때문이지요. 또한 시인은 문단의 어른답게 옳은 것에 내줄 가슴은 넉넉하지만 그른 것에 내줄 가슴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그의 말은 내려치는 죽비이고요. 말재기를 하다가 그 죽비를 맞고 혼비백산한 후배 글쟁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니 문단을 고추 세우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일부분은 장석주의 시와 시인을 찾아서에서 인용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또 시인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1번은 7악장까지 쉬지 않고 연주한다. 베토벤이 중간에 쉬지 말라고 써놓았기 때문이다. 쉬지 않고 7악장까지 40분 넘게 계속 연주하려면 혀는 늘어지고 음도 달라진다. 늘 누군가의 글을 읽으면서 조율 없이 혼자서 40년을 살아온 내가 나에게 얼마나 힘들었냐며 본인의 등을 두드려 준다고도 합니다. 시인 스스로의 위로법인 셈이지요. 이상 천양인 시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6번째 이야기의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인의 다양한 면을 챙겨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